반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자를 봤습니다. 모두 2%대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국내장도 좋지 않았는데요. 우려하셨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을 넘었습니다. 2달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미 연준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빨리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네.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뭐 금리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포 심리가 좀 공포심리 많아졌죠. 나오고. 네. 그거는 뭐 한 2,400, 뭐 8, 90대, 2,500 뚫는다 할 때 그때 판단하셨어야 되고 환율 1,210원대 이 상황을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가 100일 때 105까지를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지금 네. 104예요. 그 다음에 환율 요거 보시죠. 그냥 네. 101인데 지금 104 내지 5. 저는 이걸 뚫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또 100일로 간다의 전략을 짜는데 문제는 시간이 요번에는 굉장히 한 달 여기 보시면 한 달 반 정도의 속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걸릴 수도 있다. 그 차이만 늘어지게 빠진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원달러도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1210원대 요번에 1300원과 1300 좀 많이 좀 하는 게 20, 30원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금통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긴급으로 모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환율 개입 들어갈 겁니다 오늘 MDF 시장에. 그러니까 여기도 뭐 다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만 폭락하지 않으면 뭐 이제는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어느 정도 상단에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2년짜리 금리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작년 10월 11일 공포 떠들었을 때 이때 환율이 우리가 1,400원대였고 가장 난리쳤던 때입니다. 공포. 지금 거의 근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 그나마 10년짜리가 조금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10년짜리는 4자를 잠깐 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거기가 요번에 이제 우리 나스닥보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하단을 만드는 영역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 3월 4일까지요. 3월 4일이요. 예. 그때까지 이제 원형 바닥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일 수가 있고 네. 2400시에 네. 살짝 깨면 뭐 2350까지 가는 건 삼성전자 6만전자를 깨야 돼요. 근데 요번에 그 삼성전자는 전 6만전자는 안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제 AI 칩 이런 거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지 봐라 해서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쪽 라인들인데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또 삼성 연골고리에 에너지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도 급등하는 22% 급등. 예. 삼성전자로의 M&A 가능성 대두. 가능성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구체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하단을 방어해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내일도 올라가고 네. 그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뭐 코어 아시아나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쪽들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서 같이 올라주면서 해주면 그러면 또 DB하이텍이 우리가 5만 원대 38한 거 4만 5천 원 10% 물량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다시 가주면 중간단 허리가 올라가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막아주는 역할이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못 막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저는 4월 말까지 분기 실적 볼래요. 그래서 지난주와 관점이 변함이 또 없으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롱하면 SK하이닉스는 쇼칠 거다라고 그 차 안에서 그리고 허리단에 시스템 반도체의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수단을 방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내일 금통위에 동결할 것 같은데. 네, 국내 금통위에서. 예. 네. 근데 지금 또 금리 얘기하니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25bp
그럼 이거는 또 양면의 칼이에요. 금리하면 또 부채 비율이 많거나 뭐하는 건설이나 이런 쪽. 근데 은행은 올라갈 것 같고 건설은 이게 또 뭔가 이게 시소로 해서 중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결정은 우리는 원달러는 우리는 금통위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내일은 저는 금통위에서 그날 환율의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가상위 20개 종목들의 변화. 그래서 이거의 총체적인 값이 코스피 200 인덱스 값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선물 3월물의 에너지고요. 한번 보시죠. 요번에 325와 320에서 왔다 갔다 뭐 정확하게는 318.5, 32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40포인트 빼면서 이걸 깨고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6만 1,000원, 그 다음에 선물은 장중에는 315단을 봤어요. 네. 지금 315가 2,400인데 6만 1,000원인데 오늘 2,418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 2,400을 살짝 깼다가는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이 1월 27일부터 고점 찍은 것이 전 마무리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추세 하락일 때는 저는 3월 14일 이 CPI가 어떻게 되나 지금 네. 금리 공포는 이때 CPI 나오는 거 보고 또 갑자기 180도 싹 바뀔 수도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보고 그 사이에는 저는 여기를 기대합니다. 3월 1일과 4일.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어떤 선언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이때가 MSCI 그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중국 양해가 있고요. 네. 저는 중국은 성장 정책이나 뭔가 증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연골고리의 소재주나 이게 또 지수를 하단을 막아줄 것 같고요. 그래서 200개 종에서 오르고 떨어지고 평균을 내보면 2,400 아래에서는 겁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2,450에서 또 이 상단은 이 3월 9일 만기와 이 3월 14일 CPI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진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대충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될 텐데 나스닥이 지금 11,500선이 그 10월 11월 달에 3번 고점 찍은 자리를 어저께 이렇게 탁 살짝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깨면 밑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시죠? 깨더라도 바로 올라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40포인트 에너지가 파생 쪽에서는 뭔가 이제 제가 하단 코스피 200 종목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방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엔소는 55만에서 50만 원 지지하나 보시죠. 뭐 이런 전략을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중저가 이렇지만 화려한 종목장이니까 지수는 2,400까지 좀 갇혀 있으니까 시가상이 보지 말고 이런 게 벌써 2달 그 에너지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하단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기준을 우리가 XY축에 그 뭐 달러 인덱스, 원달러, 10년짜리 국제금리, 테슬라 이런 거 갖고 본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 가는데 문제는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은 잡았는데 위로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00원 올리나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61,000원이라면 62,500원. 62,500원과 63,500원. 여기가 자꾸 꼬리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저가 옐로칩만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가봤자 2,450에서 2,470입니다. 그러면서 늘어지면서 뭔가 그 3월 중순 정도에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면 롤오버 에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롤오버. 네. 예. 여기 이제 3월 9일이 3월물이 청산되면서 6월물로 롤오버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는 계속 때리면서 현물 때리고 선물을 매수하는 합성을 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주면서 선물을 때리는데 합성할 것 같아요.
어느 게 세나 20개를 계속 추적을 할 거고요. 그걸 미결제 약정인 네이키드로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거 갖고 좀 추적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살짝 여기를 그려놨습니다. 2450과 2470 요거 5탄데 305와 310 요거를 잠깐 두들겨 맞고 요 만기일 전후에서요. 두들겨 맞고 간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11,500에서 한 11,000과 11,200까지 한 300, 400을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갈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CPI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고 CPI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함은 6%대로 아직도 물가가 많이 높다라고 나올 때를 말씀하시나요? 요번에보다 높게 나올 때 한 6.4보다 이상으로 나올 때. 요번에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그런데 근데 그때 또 낮게 나오면 그것도 싹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9일에서 3월 14일 날 최종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늘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다음 주 나오면 요걸 좀 확실하게 얘기할 텐데 다음 주가 또 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월 수요일 1일 날 휴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2주를 생각하고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드리는데 일단 만기 구조 때까지는 중화될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상위 20개를 보면 지금 엔솔이 지금 50만 단에서 고점에서 한 10% 정도 빼갖고 얼마 이제 하단 공격 얼마 에너지 적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23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 초입이라면 3만 원 정도 10에서 15% 정도 빼면 20만 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CIO예요. 헤지펀드 기계. 이 시장을 나는 2,400을 깨갖고 2,350가 밀어보려고 하면 디자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다가 뭘 때리냐. 이게 약해요. 공격 대상이. 자동차를 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적인데 삼성전자를 6만 2를 깨서 5만 7, 8천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 조 단위 매도를 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오늘 금융투자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네. 현물 때리고 선물해서 샀어요. 그러면 내일은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금융투자는 현물 땡기면서 선물 밑바닥에 산 거를 청산시키는 에너지를 나올 거예요. 그게 30에서 50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갖고 감잡을래요. 미국에는 TQQQ하고 UVXY하고 그거 갖고 감잡을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감잡아 보세요. 2주 동안에. 네. 매일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고점이 1월 27일 삼성전자 65,000원대 얘는 16,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2,497. 저점일 때는 여기 보시면 2,134 9월 30일 날이 저점이고요. 인버스는 1월 여기 딱 보면 레버리지 고점이 인버스 저점이겠죠. 네. 당연히 1월 27일에 2,600이고요. 요번에 3,900원이 작년도 저점입니다. 그럼 이걸 4등분하면 중심값이 레버리지는 14,000이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3,300입니다. 이 중심가를 돌파하면 이 장은 2,350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매일 선을 그어봅니다. 2월 20일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2,880원, 코덱스 레버리지 15,000원, 인버스가 2,885원. 그동안에 2,900원만 오면 인버스는 두들겨 맞았는데 요거를 오늘 살짝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3,000원 선을 딱 거놓는 겁니다. 3,000원 돌파하면 한 번 더 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일 동안 이 3,000원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윗골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형 바닥형 접점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뺀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달 동안 200원에 갇혀 있습니다. 200원. 그러면 레버리지는 얼마에 갇혀 있냐? 16,000원 띄고 15,000원을 그동안 지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1월 말, 2월 중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선물이 바닥 317.5, 318.5 저점 찍은 때입니다. 네.
오늘 그걸 공격하니까 이제 공포거든요. 저는 레버리지를 오늘 분할 이제부터 사라 그러고 인버스는 2,900원부터 50원 단위로 때려라. 이 전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4,500원을 거놓고 레버리지를요 하단. 그 다음에 인버스는 3,000원을 거놓고 얘한테 물어볼래요. 금통위 이후요. 3월 또 리밸런싱하고 이 9일 만기 때까지 여기를 뚫으면 이 장은 한 번 더 3월 그 CPI 전까지는 죽었다 간다. 그런데 이걸 깨지만 않으면 시장이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그냥 것이다. 2,400 오늘 바닥 찍고 또 50에서 또 70 정도 올랐다가 또 빼고 하면서 그냥 징글징글 박스. 대신 네. 제가 전번 주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주도주 종목이 바뀐다. 네,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셨죠. 예. 예. 나는 그 현상이 이미 벌써 철강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AI 칩봇과 로봇, 오늘 로봇이 이제 도시 자율주행하는 갖고 뭐 올랐는데 그건 파는 재료지 사는 재료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게 AD 테크놀로지의 급등. 우리가 로봇 관련주에 발동 걸고 이게 그 원동력의 끌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띄우면서 이걸 급등시키면서 더블 만들면서 주변 로봇스타 로보틱스하고 확산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논리를 만들었죠? 가까이에서 인공지능 AI 그 챗봇 하려면 뭐가 또 많이 들어가서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들어가면서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요를 증발시키다, 반도체의 수요를 증발시켰다면서 이것도 에너지를 주고 그러면서 확산시킨 에너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네. 잠시 우주항공도 있었고 이게 앞으로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이게 지금 이 제목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뭐 지분 참여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 군집 현상이 이쪽에서 나오나 볼래요. 그럼 이게 AD 테크놀로지의 급등이 그냥 단순히 AD 테크놀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보시면 네. 가까이서 D램이나 PCB가 아닙니다. 그냥 파운더리 쪽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 에너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샘플링이 된 게 보면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기온 칩스 이게 세 가지 그래프들이 지금 동시로 같은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갈 때 로보스타,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런 쪽이 급등하듯이요. 네. 항상 어떤 테마가 나오면 대장주가 나옵니다. 대장주가 나오고 그다음이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파운더리에서도 나오나 볼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AD 테크놀로지 오링크임입니다. 그동안 한 단계 올랐다가 이게 로켓볼 쏘지 않습니까? 전 이거를 굉장히 만약에 이게 연속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시키게 연속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정보 비대칭으로 있다라고 시장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주변으로 너도 나도 이게 확산이 되나 볼래요. 대표님, 이런 종목을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의 급등세가 이어지는지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보유자형이에요. 예. 이거를 지금 사시겠다 그러면은 늦었습니다. 전에 이미 칩셋 미디어 급등할 때가 팔아갖고 AD 테크놀로지 다음 타자니까 그걸로 가라한 게 벌써 한 달이 돼가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히려 저라면은 어느 선을 깨면 아니다 생각하고 팔 그 데드라인이나 정해놓고 얘가 가는지만 볼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4만 원 가버리면 이거는 간단히 해서 직전 고점이 34,900원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11,500원에 시작했습니다. 고가 저가를 사두면 딱 반이 오늘 근처까지 왔어요. 벌써 바닥에서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이거를 치고 나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뭔가 연결이 된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게 코아시아입니다. 따라가죠. 네. 가온칩스입니다. 따라가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선도주가 군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주가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AD 테크놀로지 다음에 또 그동안 쉬었던 칩셋미드, SNS 때 그리고 5만 1,000원까지 갔다가 쉬었던 DB 하이텍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게 확산되면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올랐다 눌림목 준 게 다시 이런 게 간단히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IT의 중간 허리단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안 빠져요. 이게 지수를 갖다 해서 2,400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중저가 옐로우 칩들의 에너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또 DB하이텍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DB하이텍도 보세요. 제가 5만 원대의 에너지 때 비율 매도한 다음에 무조건 한번 꺾이면 저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고점에서 무조건 10%와 20%를 빼봅니다. 네. 그러면 46,000원과 41,000원에 동그라미를 거놓고 얘가 여기서 밑골이 달리는지 벌써 45,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AD테크는 이게 중심 그런 선도주들이 막 나와요. 그럼 다음은 얘가 가요. 그럼 얘가 또 중간 허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연이 되나 앞으로 5일 동안 체크하면서 시장의 물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내일은 금통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쪽은 은행주 하나 놓고 한쪽은 건설주 놓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가나 같이 조정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 축 놓고 여기에 이건 세 축 넣죠.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 DB하이텍 아니면 뭐 가온칩스 뭐 이런 게 놓고 요 세 가지가 에너지가 확산되나 상방향으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죽여버리면 이건 안 되고 요걸 볼래요. 그래서 현장한테 물어볼래요. 우리는 제가 현장주의로 왜 가장 중요한 거 현장 밑바닥을 자꾸 보라고 그러냐면 어나리스트나 매크로 분석은 하늘만 보시는 분들입니다. 하늘. 뭐 금리, 매크로 막. 네. 근데 실전은 그 하늘만 보다가 발에 돌불이 딱 해서 넘어지는 게 실전이라고 봐요. 그러면 실전은 그 하늘의 에너지를 판단하고 이 돌뿌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걸로 조합이 되나 그걸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빅데이터. 그럼 2,000개 종목이 어떤 매크로가 딱 들어왔는데 서열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 주축이 중심이 되는 거, 네. 오를 때 중심이 되는 거. 이거를 딱 샘플링 해갖고 이게 연속성이 나오나 수급 들어오나 그리고 이게 지수 단을 방어하냐 지수하고 상관없느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전에 얘기했던 보수적으로 먹자, 음료, 그다음에 중국 관련 화학 그럼 이거 지수 빠집니다. 그쪽으로 매기가 돌면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음식료 상한가 안만 쳐봤자 삼성전자 3% 죽여버리면 뭐 의미 없잖아요. 시총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성 성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체 이 데이터를 보세요. 네. 코스피가 거의 뭐 900개 종목이라고 치면 이 900개 중에 삼성전자가 19% 차지하고 엔솔이 6% 차지하고 SK이 3% 차지해서 세 개만 합쳐도 대충 보시면 28% 29% 차지하는데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건 200개 중에 얼마 삼성전자 하나가 22%를 차지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나가 1% 오를 때 밑에 7개가 1% 빠지면 이거 중하예요. 네. 그러니까 매일 삼성전자 플러스면 볼록, 마이너스면 오목. 그래서 볼록, 오목가 20개가 한 번에 딱 보면서 30분 단위당 추세가 어떻게 가나, 평균 중심이 어떻게 되나. 이게 코스피 200의 중심값들이 어떻게 위아래로 가나. 오늘은 하단이 315.8, 상단이 318.8에서 317.4가 중심입니다. 네. 만약에 내일 317.4를 돌파해버려요. 그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심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중심 전환 시점 잡는 걸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꼭 봐야죠.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 합쳐갖고 33% 정도 됩니다. 얘가 내일 플러스예요. 물어볼 필요 없죠. 오늘 바닥이고 땡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려요. 그러면 이거는 또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3월 9일까지 롤오버를 어떤 스타일로 시키냐. 요거를 포지션 미결제 약정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로직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좀 어려운 좀 노가다 작업이지만 전체 2,000개를 샘플링 해갖고 요 세 가지로 크게 기획을 나눠 주십시오. 패턴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세부로 보면 5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 가운데 패턴으로 6개월 동안 상단하던 지그재그지 추세 매매 아닙니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추세 매매가 나오려면 저는 1, 4분기 실적 확인할래요.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이번 4, 4분기 실적보다 나쁘더라도 시장은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든지 SK하이닉스가 이번 적자폭보다 더 커졌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다른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지 상단, 않는 게 좋겠다. 하단, 롱숏을 이용하는 장기판에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괜히 가성비도 없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제가 9만 3, 4천원 왜 때려라. 또 항상 SK하이닉스는 제가 실증에서는 7만 원대 사면 항상 20% 이상 수익 줬어요. 이번에도 4월 말에 7만 원 보면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애매할 때는 안 하겠어요. 네. 8만 5천 원, 9만 5천 원에서는 오히려 부품 딴 종목들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차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수렴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승한 종목이 요 밑에 따는 상승은 유지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AI하고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요거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악재 나와도 안 빠지는 게 최근에 제가 사료,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쪽 종목들의 주도주 손바뀜이 있나 보고 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은 한계 탄력성으로 팔아먹는 수법에서 갑자기 이게 수직 급락하는 걸 짱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오히려 이렇게 수렴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TP 포인트로 급등하는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번호를 매기자면 3번 같은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패턴이 지금 저는 전번 시간에 갖다 얘기해서 미국이나 중국 대판 싸우는 속에서 철강주가 한 번 있었죠. 건자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 공장 빨리 짓고 미국 들어와. 저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 시장을 상당히 투트랙으로 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건드리면서 간단히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뭔가 그 블랙 라벨을 붙이면서 뭔가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이걸 허용하려면 공장을 빨리 미국에 져서 미국에 기반을 둔 메이드하면 거기 부품단을 써야만 가능해라고 하는 게 주 목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재선용으로 저는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간 것도 선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료나 음식료나 이런 것도 건드리는 것도 분명히 이게 또 노이즈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은 먹자 쪽에 물류의 변화가 꼭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보시면 거기가 곡창지대인데 자꾸 전쟁이 장기화되죠. 네네. 그다음에 투르키에 지진 났죠. 지금 거기 거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압이 귀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끊기면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거든요. 최근에 철강주 간 것도 그 틈새였거든요. 그 틈새로 터키의 철강 업체,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또 자기 성장 자체는 이제 해외 팔기보다는 자기네들 잡고 그러면 그 틈새를 우리나라 쪽이 또 미국에 공장 질 때 들어가는 것 등등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가만 보면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주가 보셨어요? 현대건설기계하고 두산인프라코 어떤지 좀 보여주세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안 빠져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안 빠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좀 정리해서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게 종합적으로 네네. 저는 그것 때문에 리오프닝 팔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들어가는 걸로 가져가는 게 그 미세한 차이가 우리가 보면 리오프닝주가 지금 나오는 재료 갖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 건설, 철강 다 합해서 저는 매크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이 품은 이렇게 됐을 때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 생각은 리오프닝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밑바닥 들어오면 이거는 판다. 아니다. 다른 쪽으로 물길이 틀었다. 이게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구조 속의 틈새를 보고 현장을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왜 이렇게 안 가나 하고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한 게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심리를 흔드는데 가장 저는 그러니까 제가 헤지펀드 젊었을 때 외국 가서 그 공부한 게 시장을 흔드는 법 50가지. 어떻게 하면 심리를 흔들어 갖고 네. 털리게 만드나. 그걸 가르칩니다. 롱쇼트에서 어떤 걸 올리고 뉴스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눈에 콩카브 씌어 싸우고 뒤에서는 매도자는 털어내고 공포 만들어서 급락시키는데 지네들은 빅펀드 만들어서 싹 걷어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에이 설마 그럴까? 설마가 아니라 그걸 주종으로 하는 애들이 사모펀드,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각은 매수해서 우리는 개미 투자자는 가장 불쌍해. 내 돈 갖고 사서 팔아야 먹습니다. 그들은 때려서 먹는 주예요. 때려서 먹는데 이걸 공매도 때린 게 아니라 물량을 늘립니다. 100만 주를 때려서 주가를 반토막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100만 주 갖고 200만 주 만들 수도 있는 게 공매도 수법입니다. 그래 놓고 어느 시간 지나면 호재를 터뜨려서 또 올려놔요. 근데 일반들은 거기서 다 털리죠. 지금 심리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아직 중국인들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단체 관광이 허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진짜 명동 가면 외국인도 많아요.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뭐 식당을 거의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아닌 것 같고 동남아하고 달러 베이스예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딱 적어보면 돼요. 드림시티. 제주도. 롯데관광개발. 예. 예. 롯데관광개발 제가 15,000원 때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파라다이스도 18,000원대 때려. 지금 2,000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바닥 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안 간다고 봅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드림시티도 마찬가지로 단체 관광객이 허용돼서 진짜 저기 제주도에 그쪽 담당 카운팅하는 직원이 중국 사람도 너무 와요. 이런 게 이슈화되고 노가 됐을 때 주가는 그때 급등한다고 봅니다. 대표님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내 도착 후 실시했던 PCR 검사를 내달 1일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포문이 열리는 건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네. 인간적 사고예요. 근데 그럼에도 한 번 더 죽여버리면 실제 시장은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닌가 봐. 그거 믿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네. 거기서 털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기대했는데도 안 나와서 여기서 7% 10% 빠지죠. 털리지 말고 더 사세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중국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보이지 않게 미중 갈등 구조에서 우리나라를 투트랙으로 건드릴 때 네. 뭔가 우호적인 전략을 써야 돼요. 단체 관광은 그런 전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대형 버스가 막 오고 단체 관광이 현장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중국은 우리가
나오는 뉴스보다 실제로 나오는 뉴스에 가라고 그래요. 근데 밑바닥에 제도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허용해 줘요. 네. 가 벌점 매겨갖고 아웃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데 따르겠어요? 샘플링 딱 되면 야, 몸 조심해. 가지 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세금 더 내.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은데 네. 불이익을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게 공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 투어 보시죠. 예. 저는 오히려 그 재료가 나와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65,000원대에서 때려갖고 58,000원과 61,000원에서 동그라미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봉 나오는데 대량거래 터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리 뛰게요. 저는 그러면 그때 사겠습니다. 그때 사겠어요. 오히려 꼭지 만들었을 때 다 반대. 그래서 밑꼬리가 여기서 달리나. 이제는 가격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Day를 3월 4일 잡습니다. 중국의 양회. 양해. 네. 양해 이후에 이제 진짜 벚꽃 필 때까지 보이나. 그러면 이게 한 20%짜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한테 물어볼래요. 그리고 이게 아까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거하고 왜 또 연동이 되냐면 예, 건설기계 주가 좀 보라고 하셨죠.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현대건설기계. 전에 전번 시간에 이 그림 갖고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챗봇, 로봇, 우주항공 다음에 굴삭기를 하나 그려놓고 음식료 먹자가 표시하기 힘들어서 이 라면 이거를 표시해 네. 놨는데 사료, 예, 사료, 수산. 굴삭. 네. 그 이후에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 기계가 전번 주에 봤던 자리입니다. 53,000원. 지수 그 사이에 막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입니다.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는 고점 높았어요. 이게 현장. 그러면 이게 또 뭘 건드리냐면요. 굴삭기 가죠. 철강 건자재 파이프라인 가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 짓거나 될 때 연결된 파이프라인 종목만 딱딱 찍어서 가지 전체 안 가요.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하고 가는 공장에 밸류체인 있는 기업만 따다닥 잡아내야지. 그리고 2차 전지가 모 기업이 쉴 때는 그러면 펫배터리나 여기 공장 같이 가. 이런 기업만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그 관련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아 특수강 이게 이제 전번 주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차별화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이게 일주일 지났어요. 세아 특수강 못 가요. 그런데 세아 베스텔 지주는 16,000원짜리가 거의 2만 원까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예. 뭐 네옴시티가 됐던 미국에 들어갔던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딱 한두 개 딱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테마 군집해서 대장을 사크해내야지 주변을 이것도 올라가겠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빨도 어렵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세아베스텔 지주 세아특수강 중에 세아특수강 딱 찍었는데 세아베스텔 지주 이게 또 사람을 또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호흡에서. 근데 이런 게 지금 종목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타자가 사우디 쪽과 중동 쪽 이제 이번 시장은 진짜 매출과 수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매출에도 따와야 되고 수주에도 들어와야 돼요. 철강 다음에 제가 건설, 중동, 이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 할 때가 됐다는데 그건 반드시 조단위 수주를 끌고 와야 됩니다. 뭐 원전이 됐던 태양광 수주가 됐던 또 LNG 수주가 됐던 요새 조선주가 안 빠지는 게 그거 다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현대로템이 또 호주 수주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내일 또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분간은 종목을 찍어서 순환장, 지수는 갇혔다. 그거를 찾아내는 빅데이터의 노력이 필요한 장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식료 하나씩 또 보실래요? 네. 사조산업입니다. 이게 일주일 전의 그래프입니다. 딱 치고 음봉 나왔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다시 갑니다. 사조산업. 그럼 난 사조산업 가면 사조, 오양, 한성기가 같이 간다. 그리고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CJ 시푸드 전번주입니다. 뭔가 쌍봉모양 이게 또 와서 이제 아직은 치고 나가진 에너지지만 이것도 한번 5천원까지 가나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료 쪽에서는 또 한일 사료가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순환은 그럼 한일 사료 가면 팜스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팜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또 연골고리를 또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게 가요. IT 안 가요. 그럼 지수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구성성분이 어떻게 조합이 되나 이런 것들도 테마 중에서 같이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음식료, 사료, 수산업종이 움직일 때 사실 지수 따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혹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습니까? 저는 이건 억 단위 하시면 안 되고 억이면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 가냐 바닥권이지만 언제 가냐의 시간의 감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사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역배열의 수렴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량 딱 치면 로켓포를 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3월에서 5월 달에 항상 계절적인 흐름, 미세먼지, 구제역, 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양회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성장들의 공장 돌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팜스코 그래프들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그래프들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노이즈 그리고 여기에 장기화 또 투르키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에너지의 순환이 나오나 이런 걸 또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고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에서 20% 놓고 이런 게 만약에 급등주의 대상이 들어가면 네. 아유 지수단은 좀 기간 조정이 길겠구나. 이런 시설을 조절하는데 하나의 참고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미국의 반도체 4자 동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칩보 동맹 세부 조항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국내 자동차 반도체주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얻고 싶은데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난 그게 마이너스 재료 같아요. 마이너스요? 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칩4 세부 조항이나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제품을 건드리나 우리나라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줘야 돼요. 그래야 또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시간을 벌어야 되죠. 네, 네. 이거를 압박하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바로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거가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는데. 그래서 롤오버 된 다음에 판단. 그러니까 앞으로 3월 말까지는 네. 저는 지금 얘기한 게 윗상단을 누르는 재료 같아요. 못 가. 하늘이 막혔어. 어느 정도 오면 빌려다가 때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거에서 때리고 뭐 또 엔솔 때리고 그 대신 하단도 막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만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반기를 화려한 종목의 순환장 어떤 걸 잘 선택하냐에 따라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장. 네. 여러분들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군집편사 볼까요? 에너지 관련된 거, 한 섹터, 그래서 한솔, 두산 뭐 이런 거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건설기계 이런 쪽이 한번 급등했다가 2차 전지 그리고 AI 챗봇, 우주항공, 로봇 이런 지수 땅 건드리는 종목 아니에요. 우주항공 할 때도 한국항공우주 못 가요. 네. AP 위성을 더블로 만들어요. 이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특징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시가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진짜 바스켓 매수가 추세로 들어와야 돼요. 10조가 간혹 가다가 아니라 바닥이 기본적으로 10조가 깔리면서 10조, 15조 시장이 되는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뭔가 체질이 변화가 되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금리 불확실성이 다 제거되는. 그럼 상반기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를 더 이상 떠들지 않고 10년짜리, 2년짜리 국제금리 얘기를 떠들지 않고 업황 갖고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그리고 ETF나 이런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정상 플레이가 될 때, 저는 상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반기는 그 중에서도 선별화 작업만, 이번에는 자동차 올랐을 때 다른 거 죽이고, LG그룹 올릴 때 뭐 또 죽이고, 시소로만 만들지 같이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나와도 대장주 시가상위는 못 보하는 거예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AP성 급등시켜놓고 올려놓고 또 무슨 제3자 유증하든지 CB에서 또 희석화시키는데 대장주는 그냥 10% 정도에서 올라갔다 가는 척 다시 이건지 이 대장이 가야 되거든요. 네. 우량주가 그런 장들이 테마에서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허리단의 중소형주 종목 찾기가 하는데 이제 요번 하락이 저는 주도주 재편 현상. 그래서 미국에 빨리 들어갈 때 밸류체인. 시스템 반도체 중에 진짜 M&A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이 갈등 구조에서 그 틈새로 K 뭐가 팔리는 것들. 먹자가 됐던 컨텐츠가 됐던 뭔가 팔려야 해서 매출단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가지 지수단은 절대 뭐 건드리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2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대표님을 또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다음 3월 주 1일 안 만나죠. 예, 휴장이라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 8일에 만나 뵙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쉬는 동안 2주 동안 대표님을 못 뵈는 동안 3월장에서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건지 중요 변수들이 있으면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3월 9일 날 롤오버가 어떤 방식으로 되나 보면서 그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TQQQ하고 UVX, TQQ가 20불을 깨면 안 돼요. 20불이요. 예. 그러니까 20불에서 막아줘야 돼요. 네. 나스닥은 11,400과 11,500에서 막아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테슬라한테 물어볼래요? 이 테슬라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2월 11일이 214불. 그러면 저는 상수폭에 4등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75% 능선인 이 180불이 지지선이 돼야 됩니다. 떨어지면 땡기고 떨어지면 땡기고 그러면서 이 고점을 새롭게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시장이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150불까지 빠지면 맞고 갑니다. 기술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금리 더 떠들고 공포를 더 만들었다는 얘기고 요번에 갔다 해서 3월달 초에 기대했던 거 마저도 뒤통수 맞았다. 그럼 뒤통수 맞은 거는 저는 미국이 중국 때려서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또 뭐 이상한 에너지가 나와서 이 테슬라를 건드리는 숏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침의 180불로 딱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달간 볼래요. 3월 말까지. 그래서 180불과 214불 사이에 지그재그면 시간이 이래서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80불을 깨서 150불까지 가요. 그럼 3월 말이 바닥입니다. 맞고 갑니다. 그럼 삼성전자 살짝 6만전자 깨고 또 SK하이닉스 7만전자 보고 최하의 시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음식료냐 다른 것들만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 따른 상관없는. 네. 그리고 중국 에너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이 최악의 시나리오 종목이고 그나마 테슬라가 185불, 190불을 지지해주고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는 장이 3월 초에 나온다. 그럼 또다시 2,500 근처까지 또 보는 장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65,000원을 돌파는 아직 못 봐요. 이거는 4월 한 5일이나 7일 되면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번 실적보다 좋게 나오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갖다 얘기해서 뭐 적자폭이 줄든지
매출이 증가하든지 뭔가 에너지가 이거 실적도 이게 진짜 달랐네. 뭐가 나와줘야 돼. 검증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저는 지수는 갇혔다. 근데 종목이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올 건데 그 에너지를 저는 중국에 기대합니다. 나스닥은 하단만 막아줘라.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중국에 기대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 다시 작년에 11월, 12월 고점 찍고 한 달 반 조정했다 다시 고점 도파하는 게 이게 중국 에너지거든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그렇죠. 기대가 더 성장, 그러니까 네. 중간재가 올라가는. 근데 거기선 저는 큰 수익이 안 난다고 봐요. 대한유화를 8만 원, 19만 원 사갖고 10% 먹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눌림목대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아까 얘기한 리오프닝이 3월달에 그게 20, 30%짜리 나와주나. 거기서 에너지를 볼래요.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선별해서 몇 종목 정도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는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투하고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하고 세 가지만 계속 봅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눌림목대 사서 네. 20%짜리가 나오나 3월달에. 그러면 이 장은 또 2,400에서 하단 찍고 2,500 갔다는 얘기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렇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 개념이 아니죠. 주도주라면 네. 50에서 선도주의 100%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도주라면. 그러니까 제가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수익률이 수익률이에요. 네. 대장주의 선도주가 더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AP성이라든지 우리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샘플링이 나와줘야 돼요. 리오프닝은 없어야지.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를 리오프닝이 정상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기다리면 이제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 시스템이 금년이 아니래도 내년 되는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금리 갖고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으로 들어가서 좀 투자 좀 하자. 이런 심리가 또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상화 프로그램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바로미터인 리오프닝 갖고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